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늘 이 두 분이 지켜주는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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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의견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고 이 중에 그냥 무작위로 대충 생각나는 대로 두 분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을 2장씩 보내드립니다. 근데 좋은 의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떠한 기준을 갖고? 그냥 마음에 들면 좋은 기준입니까? 저쪽에 있는 김 작가가 판단합니다. 아, 작가분의 판단이군요. 네, 작가분이 일단 그 좋은 의견 풀을 제공해주고 네. 일단 본 방송에서 나왔던 좋은 의견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보니까 작가가 저희가 뭐 한 명이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2명이 요거 좋은 의견 같네. 대충 풀을 올리면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보고 같이 의견 나누고 본 방송에서 이렇게 올라온 여기에도 해서 두 분을 또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지적하시기도 언제든 지적하셔도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한일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평가 부분 그리고 민주당의 당헌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일 성과 12년 만에 두 정상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 큰 결단에 의한 성과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망국적 야합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요. 여당인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닥치고 반일파리만 하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건 아니지만 판넬로 저희가 미리 저는 몰랐는데 작가 이렇게 준비해 뭔가 쓰고 있길래 뭘 쓰시지 했는데 평가를 두 분께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하면 저는 물컵은 못 채우고 물만 먹은 외교다. 물만 이렇게 먹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는 자리에 나와서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한다라고 일본 측에 이 성의 있는 호혜적인 조치를 기대했으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어떤 성의 있는 호혜적인 그런 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정상회담 의제로도 오르지 않았던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게다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문제 등등을 마치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듯이 혹이 주렁주렁 달려서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명분도 못 찾고 또 실리는 실리대로 다 내준 그러니까 일본이 얻고 우리가 내준 건 분명한데 일본이 주고 우리가 받은 거는 없는 이제 그런 외교라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아이고 어떻게 유유.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미래로 가자, 협력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기시다는 외무상을 한 5년 정도 했었잖아요. 외교적인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과 협상의 저는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어왔을까? 방금 전에 속보로 나온 건 하나 있죠. 기시다가 히로시마의 G7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씩 푸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확언하시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할게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박원석 의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얘기들을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결단하시면서 화끈하게 뭐 그렇게 소심하게 구질구질하게 뭘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주고받고 이런 거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를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앞으로가 더 훨씬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고 어떡해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안타깝다라는 표현인데 어떡해가 이제 히읗이 아니고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내가 이게 왜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펜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 참. 기억 쓰고 싶었는데 이제 펜이 자꾸 펜이 실수로- 이상하게. 아유 펜 어떻게?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귀엽게 표현하려고 했어. 어떻게 같은 어떡하다 어떻게. 해서 어간이 어떡하 그래서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혹시 틀리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오래전 기억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훅 때려갔다가 훅 붙이고 왔다. 물 앞으로 반 좀- 채워주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반의 컵에 반 우리가 채운 물도 빨대 꽂고 있다. 뭐 이런 느낌. 뿐만 아니고 일본은 뭐 주전자 들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과 없다, 빈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일본이 4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국내 여론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게 한미 정상회담도 앞으로 예정돼 있고 G7도 있고 여름쯤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면 그때 뭔가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예. 조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일본 측의 입장을 매우 선회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언급이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지사지를 잘 하면서 왜 우리 강제동원 이 피해자들의 입장, 이번에 그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사코 외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그렇게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분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 야당과는 그 어떤 대화, 또 언론과도 그 어떤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도무지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안 맞아도 예. 너무 안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었는데요. 그 일본에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가니까 일본인들이 손뼉을 치더라. 그리고 나올 때는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박수를 보내주더라.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일본 가면요. 식당에도 박수 쳐주는 데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료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가면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일종의 서비스 문화인데 그 서비스 문화를 가지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런 예. 유치한 자화자찬을 할 만큼 이번 회담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저 얘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이라고 성과랍시고 얘기하는 것에서 참 비애감마저 저는 들었고 사실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건 우리 쪽 아니 그러니까요 세상에 가해자가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피해자가 가해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마음을 열까 말까 하는데 이건 바뀌어도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유감스러운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에 사과를 한두 번 더 받아가지고 뭐해, 뭔 의미가 있어,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자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A4 용지 3장짜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일본의 사과 날짜,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한 30번 했다 이런 거죠? 50번 넘게 50번. 했다. 네. 그런데 사과는 50번 넘게 했을지는 몰라도 망언은요 5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사과 한 번 하고요. 또 며칠 있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러고 위안부 네. 피해자 할머니들 뭐 그분들 우리 강제로 안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망언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과 계속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제발 우리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예. 하나 더 유감인 거는요. 대통령께서 유미우리 신문과는 인터뷰하시면서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떠니까 미래를 어떻게 가자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거 말고요. 대통령께서 왜 이런 결단을 하셨는지 어떠한 중대한 경제상, 안보상 예.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과는 급하게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뭐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받은 거 없이 일본과 일단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뭔가를 풀어줬다면 네. 이게 설명. 꼭 필요한 뭔가가 있기 네. 때문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좀 알려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한미일 정보자산 다 동원해봤더니 곧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한다. 예. 이거는 핵무력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우리 안보 위협이 훨씬 더 위중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화해하고 협력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내가 판단을 했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아유 나는 뭐 1% 지지율 떨어져도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할게요. 이런 뭐 식으로만 따라와라.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과 네. 지금 미래를 위해서 손을 잡는 소리가 당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은 안 돼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우리가 대통령을 뒷받침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지. 혹시나 뭐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뭐 엄청나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데 지금 급박하게 네. 뭐 예를 들어 한 7월쯤으로 할까요? 급박하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될 남모르 사정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과는 협력 관계로 가는 뭐 계단을 밟아갔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 내에 국론 분열이 일어나요. 그건 더 안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 이미 국론 분열은 일어났고요. 지금 독도 관련해서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입장을 얘기했다. 예.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그걸 둘러싸고 그런 얘기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설왕설래가 있는데 일본에 이제 관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방부 장관이죠. 우리로 따지면 차관인데 그 사람이 브리핑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NHK가 보도를 했고. 예. 그리고 오늘 산케이 신문에서 독도 발언은 없었다고 부정을 했지만 위안부 합의는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당국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입장은 그런 얘기는 없었다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의제로 다루진 않았다. 진행자가 질문을 했죠. 의제로 다루진 않았지만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에 대해서 다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태효 안보처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예. 독도 문제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네. 의제로. 논의는 약간 회담에서. 깊숙한 대화를 얘기한 거 아니냐. 뭐 근데 그건 없었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아니, 그 논의가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매우 치밀합니다. 앞서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침묵했다. 그거는 시인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독도 문제는 이 국민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게 국제적 분쟁 사안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그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라 하면 예. 다케시마는 원래 일본의 영토다. 이게 일본 입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걸 갖다 들었다면 그거 어마어마한 문제죠. 훗날 그게 이 국제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예. 그러면 그 얘기가 없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일본 관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되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감을 표했다. 그것도 유감을 표했는지 안 표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일본 언론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이 전혀 투명하지도 않고 앞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르는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한일 외교, 특히 대일 외교의 90%는 국내 정치입니다. 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대한 외교의 90%는 국내 정치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국내 정치를 의식하면서 일본 국민의 여론이나 일본 자민당내의 파벌의 이런 입장 차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원래 이제 아베가 그렇게 많이 왜 했었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가지고 다 퍼주기만 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하고 마치 이게 봉황의 뜻을 참새들이 어떻게 알냐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러지 않았을까요?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님 제가 4월 달에 5월 달에 저 일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제 말을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암묵적인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뇌피셜로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강제동원 해법이 나왔을 때도 정상회담을 하면 달라질 거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성의 있는 호응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이게 정상회담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4월 지방선거 끝나면 달라질 거다. 7월에 기시다가 오면 달라질 거다. 방한할 때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달라질 기시다가 이제 거였으면 퇴임할 때는 본심을 얘기할 수도 있다. 달라질 거였으면 이번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도 이렇게 임했으면 안 되고 일본도 이렇게 임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뒤통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시다가 나중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뒤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딴 데 보고 있었다. 내피셜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참 입장이 우리가 애매해질 수도 있는. 매우 곤란해지는 거죠. 두려워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입장을 옹호하는 생각, 판단 그런 걸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권을 흔들 만한 정말 중대한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한 의지는 좋다고요.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일본과 우호 협력 관계 다시 회복하는 거 좋다고요. 예.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지만은 국익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일본과는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기시다가 너무 이용해 먹지 않았을까. 원래 이제 급한이 급한인데 네. 국제정치 관계는 이제 선의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국제정치는 대통령의 세계인데 스타일 같아요. 저는 그게 그렇죠. 원래 왜냐하면 사소로운 거 이거 사소한 사소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안철수 의원하고 단일화할 때 예. 아이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게 뭐 필요합니까? 나를 믿으세요. 그냥 이런 식의 그냥 화통한 모습 보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교도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끝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화통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질인 거죠. 예. 제가 보기에 그때가 안철수 의원은 종이 쪼가리를 받았어야 됩니다. 네, 외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결단을 하려면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 그리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이게 한일 관계는 복잡하고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국민적인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없이 저렇게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게 대승적 결단을 하겠다. 자기만의 결단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단이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은 모든 통큰 결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 떨어지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현존하는 그리고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역사적인 현실과 사실과 인식을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생각 그렇게 바꿔? 이거야? 강요할 수 있어요? 그걸 새롭게 규정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네.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거 다 뇌피셜입니다. 일이 있어서 몇 년 뒤에 있을 일본이 거예요, 분명히. 그걸 가지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몇 년 뒤니까 이제 한 5년 뒤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한 뒤에 그럼 그때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그 좀 미안하다. 당장 박근혜 정권 시절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면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 이면 합의의 일본 측 책임자가 지금의 기시다 예. 총리예요. 당시 외무상으로서. 외무상이었으니까요. 그 이 화해 치유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 10억엔 출연 받아서 이 문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배상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소녀상 철거 등등의 예.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하는 건 그 이면 합의까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기시다가 당시에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얘기한 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냔 말이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앞으로 우리 정부의 그에 대한 입장은 뭔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저희가 물론 이제 월요일은 두 분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세게 지금 한일 정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죠. 독도 문제를 언급했는데 윤 대통령이 아 그건 우리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그 얘기 그만하시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애써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 애써 이렇게 잘 해놨는데 다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일본의 저도 뭐 지금 NHK 두 분이 다 세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NHK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해명과 주장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지금 아주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민주당은 지금 과거에 매몰돼 있어요. 야, 한일 정상회담 이거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실수한 거야. 예. 그러니까 친일, 반일, 굴종, 구려개교 이걸로 몰아붙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 타격 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민주당도 국민적인 지지 못 받아요. 어쨌든 정권을 한번 담당해봤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 한일 간의 관계, 외교 어려운 거 충분히 설명하면서 자 이런 부분 분명히 대통령께서 유의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성과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대비를 해라. 예.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냥 거리에 나가가지고 망국적인 굴욕적인 외교 이거 야합이다. 이거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뭐 반일 감정 혹은 그 반일 감정을 담은 어떤 레토릭이나 구호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보다 냉정하게 지금처럼 그 냉정한 국제 질서 또 엄중한 국제 질서 하에서 이게 정말 국익을 위한 최선이었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제 그렇지 않은 외교라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뭐 이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반응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성철 교수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비판도 조금 더 조목조목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일 외교가 그렇다고 썩 뛰어났던 건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강제동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실질적인 해결에 접근하지 못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 가만히 시절에도 놔두기 마찬가지였죠. 물론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와중에 이제 수출 규제 일어나고 지소미아 파기 선언이 일어나고 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임기 말이 되니까 손 놔버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가 아예 등지고 일본하고 관계 끊고 살 수는 없어요. 예. 또 한미일 관계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 국제 질서 또 동아시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뭔가 이걸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외교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이 외교가 우리의 국익인지 아니면은 이게 미국의 그런 동맹국의 강한 입장을 그냥 우리가 따른 건지 예. 아니면 역지사지를 너무해가지고 일본에게 좋은 일만 시킨 건지 이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양보를 했으면 기시다랑 회담할 때 물밑에서 사실은 실무자들이 물밑에서 자 우리가 이 정도 양보했다 그냥 강제동원 오케이 이렇게 했다 우리가 피해자 잘 설득하겠다라고 하고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강요들 그 신사참배하지 말고 그럼요. 위안부 피해자 망언은 기시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최소한 강요급에서는 안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런 얘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얘기 되죠. 다시는 하지 말아라. 예. 방위백서라든지 교과서에도 빼라. 그렇죠. 이런 식의 주장이라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했어. 근데 그리고 그런 기시다한테 망언이나 이런 부분 강요급들은 약속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언론에 보도되기를 정상회담 열리기 일주일 전쯤에 예. 국민의힘 간부 아마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WBC 관람이라는 명목차 가서 자민당 관계자들 만나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달라라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그 씨알도 안 먹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독도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말고 무슨 신사참배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먹히겠어요. 예.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시도했는데 안 먹혔을 수 있겠군요. 통절한 사죄와 반성,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들어있던 그 표현을 예. 직접 언급해달라. 이 얘기도 일본 자민당 관계자들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인데 지금 두 분이 언급하신 그런 얘기가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정권을 담당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99%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보가 잘못했어. 예.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민심을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는 잘 살펴보시고 대통령에게 전달 잘 해주시라. 이런 것까지 일치 단결하면은요. 오늘 지지율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로 상대방 진영에 있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폭넓은 생각을 알게 되지. 그럼요. 맞습니다. 맨날 그냥 다면 쟤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니까. 두 분이 원래는 이제 진보와 보수 쪽에 양쪽에 사실 생각도 많이 다를 수가 있는 분들인데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맞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시죠. 안 그런가요? 아유,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분이 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비판들을 양쪽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균형을 나름 잡아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민주당은 진짜. 아 그래 그럼 조금 더 할까요? 정상회담? 아니 지지율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지지율. 네. 이거 뭐 뻔한 거여서 안 했는데 오케이 잠깐 하죠. 그래픽. 지금 그래픽이 준비됐죠? 예, 김 PD님 지지율. 지지율이 이제 조사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올라갔고요. 긍정평가는 내려갔고. 이게 뭐 물리학 같은 건가요?
이게 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층들이 반발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김재원 의원이 예.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해라. 예. 이제 정부 내각에다가 그런 식의 요구를 했잖아요. 후속 조치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되게 민심과 동떨어진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견인해 오겠다. 위에서는 아마 모르니까 찾아봐라 밑에 찾아봐라. 사람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지금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에요. 예. 그분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관광하러 가지 않느냐. 예. 비행기 다 만석이다. 이 윤석열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일본 관광이 싸서 간 거예요. 가깝고. 그렇죠. 코로나 풀리고 비행기표가 그러면. 싸서 간 겁니다. 일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권 여당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국민 설득이 저도 될까요? 얼마 전에 통계에 우리나라 해외 관광객 중에 지금 일본이 가장 많다. 많죠. 비행기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 감정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별로 그게 없어요. 그냥 관광지 중에 가장 그럼요. 가격 대비 괜찮은 한번 가까워. 이렇게 코로나도 풀렸고 숨 좀 쉬러 갈 때 일본이 요즘 싸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런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잘 인정 안 하는 이런 나쁜 놈들 나라에 내가 왜 가? 그건 사실은 조금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고.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 아우,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예. 그냥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그러니까 과거 일제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일본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식의 논리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랑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이- K-팝도 보고 K-드라마도 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국민들은 이게 별로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이 사회 문화 교류나 경제 교류는 정치나 과거사 문제 해결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예. 거죠. 투 트랙으로 놓고서 어쨌든 일본과 교류 안 할 수 없고 그건 또 이제 양국 국민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그렇죠. 상대국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다만 그렇다고 과거를 뭉개면 안 되고 그렇죠. 과거에서 선을 그을 건 분명히 긋고 원칙대로 해결할 건 해결해 가고 이게 사실은 국익이고 또 국력이고 국격이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외교는 한마디로 과거를 다 뭉개고 그냥 과거는 다 흐릿하게 뭉개버리고 미래로만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미래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못해요. 오히려 그 미래는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후쿠시마 방류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예. 후쿠시마산 수입산물은 대한민국에서 이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근데 기시다가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내가 이 말 다 했어. 이런 불안감을 우리는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했냐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오므라이스가 있었고요. 대통령 아니, 오므라이스하고 폭탄주만 먹으면 그게 외교입니까? 할 말이 없네 참.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하락을 했지만 일본 기시다의 지지율은 올라갔잖아요. 기시다 잘했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게 60%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이번에 회담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사실 우리가 일본에 많이 관광을 가는 것도 그렇고 일본 분들이 K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밑에서는 다 교류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교류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교류되면서 아사코 사실 강제동원 문제는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실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건 역사를 규정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69시간 문제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뭔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문이기도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당원이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80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이걸 좀 없애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단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기소되면 바로 이거를 당무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당무위원회인가요? 맞아요. 당무위원회. 예, 가동시켜서 이 당헌 80조 그러니까 기소와 동시에 기소된 다음에 당직 정지하는 거를 이건 괜찮다라고 판단하기로 지금 민주당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아니 근데 저게 그렇게 웃기잖아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한다. 예. 당무위원회 의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당대표 아니에요. 자기와 관련된 일을 자기가 회의 주재해가지고 이거 이 조항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이거 웃긴 정당이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요? 저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당헌 개정을 하면서 예. 개정된 내용이죠. 원래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윤리심판원의 예. 이 결정을 통해서 그 예외적인 그런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윤리심판원은 대표가 컨트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윤리를 컨트롤을 못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때문에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사법 리스크를 미리 감안을 해서 당헌을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 당헌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면 기소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히 뭐 비명계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강하게 그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질서 있는 퇴진론도 한편으로는 나오고 또 대표는 물러날 수 없으니 전면적인 당직 쇄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갈 수는 없고 어떤 조치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전면적인 뭐 인적 혁신이 됐든 아니면은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연말쯤 할 테니 좀 기다려 달라. 그런 식의 물밑 타협이 됐든 지금 이대로 그냥 버티고 가기에는 비단 이번에 이제 대장동 기소권만이 아니라 지금 수사적인 사안도 있고 재판 중인 사안도 있어서 산 넘어 산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잦아들은 것 같아요. 갈등과 분란은. 왜냐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재명밖에 없는데 이재명으로 뭉쳐야지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리더십과 권위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러한 얘기를 했다라면 비명계 의원들도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당대표 이제 그만두라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이 된 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또 한일 정상회담에 여러 대해서 다른 이슈였으니까요. 국민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진짜로 기소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의 위험도의 증가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위험도는 높아지고 현실화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조만간 민주당에 오르게 될 시험대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불법 자금을 받은 걸로 조만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뭐 지금 속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국민의힘이라면은 이 체포동의안 가결시킵니다. 가결시켜버리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방탄의 모습이 역력했고 민주당이 과반이 넘어서 부결시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까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방탄정당으로서의 이미지와 방탄정당으로서의 이 민주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해질 텐데 이것도 또한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되돌아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인데 되돌아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뒤이어서 또 와요 그러면은 뭐 백현동이 됐든 쌍방울이 됐든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스토리처럼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 끊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됐든 즉각 퇴진이 됐든 그래야 뭔가 이게 당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주는데 계속 저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겠냐. 내일 이러고 총선 전에 있으면은 사퇴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안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근데 예를 들면 9월 달쯤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딱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는 1심에서. 1심이니까. 아니 1심에서 그래도 실형이 나오고 그래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나요? 가는데요.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아니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거세지겠죠. 유죄가 나오게 되면 거세지겠죠. 사퇴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텐데.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상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대표 임기가 8개월을 넘게 남기면은 이 보고를 해야 돼요. 예. 새로 지도부를 선출해야 됩니다. 8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면은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냥 비대위나 비대위 체제로. 현 최고위원 체제를 이제 유지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쭉 얘기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고요. 예. 몇 가지 저희가 댓글을 소개하면서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봐뒀는데요. 뉴스룸 본방 댓글은 블루문님, NHK 앞서 이제 NHK에서 얘기를 했죠.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얘기가 됐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진실 공방이 있는데 NHK를 압수수색해라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해요. 전쟁이에요. 아 전쟁이죠. 안 돼. 어쨌든 반응은 별론데 지금 댓글도 별로 없어서 이분 그냥 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예. 제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이래저래님 비공개 자체가 찔리는 거다. 뭘 감추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없어요? 박지원 외교부 장관 등 다 네. 정상회담 내용을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아 근데 그것도 웃겨요. 자기네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남북 정상회담 다 공개하라고 주장해놓고 정상회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얘기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드릴까요?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근로시간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관련된 댓글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분 어쨌든 이래저래님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일단 본방에서 좀 너무 대충 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드리도록 네, 하고요. 원래 그러는 거죠. 예, 원래 그런 거죠. 예, 저희가 무작위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룸 뒤 댓글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 혹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분 드리세요. 그럴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형평성 맞춰야죠. 아나타 다케오 미츠메루 예? 님께서 일본 분이에요? 뜻이 제가 해석은 안 되는데 귀하가 다케오를 미츠메루는 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가 다케오를 봤어? 이런 얘기인가?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35년 전에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잠깐 해본 경험이어서 근데 어쨌든 아이디가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지식이 없는 저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오므라이스 외교의 두 나라 경제 이익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 이거 비꼬는 거잖아요. 칭찬이 아니라. 일본 내수 진작? 예? 두 나라 경제 아니 저는 워딩대로 하면 사실 경제적 교류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 규제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몇 년 동안 안 해서 손실 20조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 뻥이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은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2번이나 해서 일본 내수 진작을 했다. 뭐 그거 아니에요? 비꼬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요? 50분 동안 뭐 메뉴 이거 5가지 시켰다는데. 네. 두 나라 경제 오므라이스 값이랑 뭐 맥주 소주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요? 이분이 앞에 오므라이스 외교라고 딱 규정을 내리신 거 보면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오므라이스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성훈정님 오므라이스 값이 너무 비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맞네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제가 말했던 아나타 다케오 미츠메루 요게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닭게가 뭐죠? 닭게가? 김 PD님? 우리랑 같네요. 닭게, 닭가. 예. 비슷한 얘기네. 예, 아나타. 저 아는 건 뭐 오갱기 됐을까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있습니다. 이매자님, 일본에 유감 있다고 교류 안 하고 그런 논리라면 부부싸움에서 부인이 억울하다면 화해하지 말고 이혼하냐? 라고 한일 관계를 부부 관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많은 분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부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친한 그렇죠? 친구였다 아니면 친구, 뭐, 옆집 사는 아저씨, 옆집 뭐 이런. 이웃집 아저씨 그 정도고 부부는 아니에요. 예. 일단 앞서 워딩대로 이나타 다케오 미츠메루님께서 아나타 죄송합니다. 이분 일단 영화 상품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7 회의에 보답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프로디테님, 어차피 해외 순방 가면 지지율 떨어지는데 뭘 그리 G7 회의에 목숨을 거냐?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분 이전에 선물 받아서 안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예,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은경님, 저도 일본을 2월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싸서 가는 거예요. 코로나 풀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 중 제주도를 제외하면 일본이 가깝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실용적 관점에서는 다 맞는 얘기죠. 뭐 일본 여행 많이 다녀오시는 거 좋습니다. 예, 뭐 싸고 저렴하면 가면 되는 거죠. 아, 늘어진다고 해서 제가 바로 조영기님 이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영화 볼 시간 없는데 주지 마세요. 우리가 또 이런 분 챙겨주니까 조영기님에게 영화 상품권 볼 시간 없으니까 두고 썩히라고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강두사님 소개만 하겠습니다. 정말 시원한 평론 장성철 소장님 의견 주셨고요. 구름바다님, 박원석 의원님 너무 속 시원해요. 사이다 평론 굿굿이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신영리님, 박앵커님 너무 쉽게 해석해주고 현실적 재현하니까 재밌어요. 라는 의견 주셨다는 거. 영화 상품권은 동났고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예, 일단 두 분과 함께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짚어봤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 상품 한번 주세요. 출연자.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 포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